코로나 위기와 EU 타임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사태로 EU 시험대에 오르다. 현재까지는 실패한 것 같다. 3월 17일 오후 8시 네덜란드,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등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용감하게 맞서던 시민들이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문 밖에 서서 서로를 격려하고 전선에 선 의료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박수치기와 환호성 지르기로 거리가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런 단합의 모습은 EU 국가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3월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중심이 중국에서 유럽으로 넘어오자 각 나라의 정부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EU를 지탱하는 기둥이라 할 사람과 물자의 자유이동 제도는 무너졌고 국경의 방벽은 다시 등장했으며 당황한 정부들은 이웃 나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 물자들을 사재기했다. 3월 17일에 우르술라 폰 데어 레이엔 EU 총재가 EU와 외부 세계 사이의 왕래를 차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미 EU 내부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일방적인 국경 차단의 후속 조치일 뿐이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는 정신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 EU가 위기 상황이 아닐 때는 지도자들마다 EU 정신의 위대함을 찬양했다. 4억 4,600만 명의 EU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대하여 독특한 체제 안에서 평화와 부유함을 서로 나누어 누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 같은 이상적 구상은 놀라운 속도로 와해되었다. 어느 사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개인의 이익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정 수준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태에 있어서 각 EU 국가들이 보인 모습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EU 전문가 크리스 비 커튼, 더 유러피언 유니언, A 시터전즈 가이드 저자.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부는 책임의 범위가 여전히 자기 나라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의 유럽을 생각하기 어려웠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동안 EU 존재 가치를 절망적으로 만들었던 일련의 위기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일어난 것일 뿐이다. 2008년도의 유로존 위기 때는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부유한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도와야 하는 상황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범유럽 지역 연대의 꿈이 허황된 것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살 길을 찾아왔을 때 EU 국가들은 서로에게 떠밀기 바빴고 이태리나 그리스 같은 맨 앞줄 국가들에게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위기들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사이에 찾아왔고 정치적으로 통일된 EU가 세계 무대에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이상적인 생각의 마지막 결정타를 먹이려 하고 있다. 이번 위기는 그 동안의 다른 모든 위기들을 합한 것 같다. 세계적 이슈에 관여를 하고 협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주의자들의 화려한 말들만 남을 것인가? 경고 신호는 일찍부터 있었다. 이태리는 EU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했을 때 회원 국가들에게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었다. 하지만 단 한 나라도 자원해서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각자 자기 나라의 위험이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비축하기에 바빴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핵심 의료 물자의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물자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EU 규범을 대놓고 위반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는 유럽 국경을 차단하는 일방적 결정들이 나왔다. 명백히 협력이란 없었다. 프랑스의 에마뉴엘 마크롱은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가 초기에 국경을 닫은 것을 두고 2015년에 난민이 쏟아져 들어올 때 국경을 닫았던 때로 되돌아가는 나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국경이 열려 있을 때에도 나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이었다. 예를 들어 벨기에는 모든 학교들과 유치원, 카페, 레스토랑을 3월 12일에 폐쇄하도록 했지만 네덜란드는 그러지 않았다. 따라서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폐쇄되지 않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벨기에의 폐쇄 조치가 있은 지 3일 후에 네덜란드도 학교와 유치원, 주점, 레스토랑 등을 폐쇄 조치했다. 당시 보건장관 브루노 브룬즈는 벨기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카페 투어리즘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EU 기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 제 몫을 하려고 애쓰는 사이에 위기를 이용하려는 포퓰리스트와 국가주의자들은 틈새를 파고들었다. 유로존 위기나 난민 위기 때도 그러했다. 극우 인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려고 시도했다. 이태리 리그의 마테오 살비니는 난민 보트가 바이러스를 들여왔다고 의심했고, 헝가리 총리인 오르반은 증거도 없이 불법 난민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에는 명백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시도들이 성공할지는 불분명하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다음 이태리 리그 정당의 인기는 떨어졌다고 한다. 사람들은 모든 사실들을 스스로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기회주의자 정치가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신뢰할 만한 정보를 원한다. 반대 세력으로서 활동하는 일은 포퓰리스트들이 좋아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크게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은 위기의 정점을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 국가들마다 회복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뒤돌아보기 시작하면 각자의 정부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싸웠는지 아니면 자신들을 배신했는지 따져보게 된다. 이때에 이르면 사람들의 슬픔을 쏟아부을 곳이 필요해진다. 다시 한번 EU의 핵심 퍼즐에 봉착했다. EU는 각 회원 국가들을 더욱 굳게 결속하고 국가별 사안에 대한 관여도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나라별로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범유럽 단결을 더욱 강화하자는 주장을 한층 어렵게 만들 것 같다. 비커튼에 따르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번 사태는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로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은 하루하루 아이들을 돌보고 텅 빈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느라 바빠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중 어느 것도 안중에 없다. 어느 날 마침내 위기가 끝나면 그런 시대 정신이 다시 살아나 한동안 우리들의 뇌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EU의 이태리,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사망자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EU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브렉시트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런 의문들을 확인 강화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타임지가 보는 EU의 민낯을 소개합니다.